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부모님. 영재현TV의 전진영 원장입니다. 서울교대에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발표가 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24학년도 학생 선발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 선발을 제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식인가 궁금하시면요, 서울교대 과학영재교육원의 커뮤니티에 들어가셔서 이 공지되어져 있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심화과정 지원자는 현 4학년 5학년으로 만 선발 변경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은 지원 자격에서 제외하겠다라고 입시 주요 변화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조회수가 약 100건이 넘는 거 보니까 아직은 이 소식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영재학교의 변화에 따라서 영재교육원의 이 과정 자체도, 선발 과정 자체도 변화가 되어지는 건 아닌지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의 입시 주요 변화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짚어보면, 초등심화과정 지원자의 현 4학년 5학년으로 제한한 점, 그리고 3학년 지원 자격 제외, 그리고 중등 심화과정에서 중등 과학 심화반은 선발하지 않겠다. 자, 중등 수리정보 심화반만 선발하겠다라고 이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심화과정에 대한 모집 분야 및 정원에 대한 부분들을 가볍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초등심화과정에서 수학심화, 과학심화, 정보심화에 통일되어진 인원인 120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선발되어지는 인원에 배정됐던 수학 40명, 과학 60명, 정보 20명도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이 제외됐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가 되어지겠죠. 왜냐?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에서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자,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이 이제 지원을 하지만 초등학교 5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과 경쟁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내용적인 부분에서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 4학년, 5학년에 비해서 많이 낮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학생들이 만약에 4학년, 5학년과 수업을 같이 들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 과정 중에서 이 누수가 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쩔 수가 없겠죠. 초등학교 3학년 부모님들은 안타까운 마음들이 정말 어쩔 수 없을 것 같지만, 지금 이 기회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되어졌던 부모님들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생각했던 부모님들, 수학, 그 다음에 과학, 정보에 대한 부분에 내용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의 경험치를 늘려주시는 역할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내용적인 것들에 대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 이거 정말 제가 진짜 진심을 담아서 했는데 3학년 선발하지 않는다 했더니 어떤 어머님께서 이게 정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갖다가 하시는데 갑자기 이게 등 돌리시면서 근데 왜? 라고 하시는데 진짜 마음 한켠이 무겁더라고요. 자, 근데 이 무거운 만큼이나 이유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공지능 영재 교육 강화 방침에 따라서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 부설 과학영재 학교가 이제 신설이 되죠.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의 카스트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이 신설이 돼서 인공지능 부분과 소프트웨어 관련되어진 부분에 영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앞서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한국과학영재학교와 지스트 카이스트의 이 영재학교에 대한 취지들에 맞춰 영재교육원들이 변신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재학급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는데 영재학급의 수를 늘리고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의 수를 갖다가 증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내용적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나름대로 견해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결국 바뀌어가는 영재학교에 맞춰서 영재교육원도 바뀌어가겠다라고 하는 취지를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의 고도영재도 우리가 설립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국가 차원의 고도영재 전문교육원이 신설이 된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엘리트 코스와 같은 그런 영재교육 전문 학교들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교대 과학영재교육원의 모집 방법 올해 그렇다면 정말 변경 가능할까? 왜? 작년에 지필고사로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수학과 과학과 정보의 문제를 나누어서 시험을 봤었는데 과연 올해 그 부분이 바뀔까? 근데 2023년 3월 말경에 어떤 한 기사에 이주호 그 교육부 장관의 기사를 갖다가 실으면서 서울대 영재교육원의 시험 방침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언급했는데요. 작년 방침이 아니라 그 전해인 2022년 선발 과정에 대한 방침으로 기재를 했더라고요. 잘못 적어놓은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만약에 변경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22년 활동지에 대한 부분으로 학생들 모집했던 걸 보면 1200명 정도의 지원자 중에서 10%인 120명을 갖다가 선발한 것이기 때문에 성교육 후에 그 역량평가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의 교육을 한 모양을, 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다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수학, 과학, 정보에 대한 융합지필평가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의 학습 수준에 맞는 교육을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일단은 선행학습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서 이 학생들에 대한 선발을 지필평가로 유지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전까지는 어떤 부분에서 헷갈릴 수 있는 상황에 괜히 마음 조려하지 마시고요. 기존 하고 있는 공부들에 대한 흐름을 절대적으로 변경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영재교육원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의 스트레스 없이 가볍게 이렇게 우리가 옮겨갈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영재교육원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공계 지원할 학생들은 아주 유리할 것 같아요. 아주 유리. 왜? 영재교육원의 흐름에 맞춰서 영재학교에 가고 그 영재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공대에 지원하는 형태를 반드시 띄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의대나 약대 가는 학생들에게 영재고 학생들이 만약에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그 지원 자체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불이익 뭐 있겠나요? 네, 생활기록부 기록을 갖다 안 해주거나 당연히 거기에는 그 내용에서 그렇죠. 좋은 이런 추천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 하겠다는 내용이나 마찬가지죠. 결국은 네, 합격을 위한 어떤 행동반열에 기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공계 지원자들이 영재교육원을 통해서 영재학교를 갈 경우에 가장 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럼 의대 쪽 희망하는 학생들은 영재교육원 진학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한번 고민해봐야죠. 근데 고민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너무 고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영재교육원은 어쨌든 탐구의 위주의 학습 방법을 갖다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탐구를 어디서 배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영재교육원에서 내가 탐구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요량이라면 저는 영재교육원 가야 한다라고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의대 쪽 지나가는 학생들이 RN이나 또는 소논문을 자식이 스스로 본인이 탐구활동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역량평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잡기 위해 도전한다면 영재교육원 반드시 추천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영재교육원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흐름이 바뀌고 있는 2023년 지금 부모님들께서는 고민이 많으실 듯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 부모님들 고민하지 말고 지금 무엇 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걱정하신다면 수학, 과학에 대한 부분과 국어에 대한 공부를 잘 하고 계시면 됩니다. 특히 국어에 대한 공부를 왜 해야 되냐면 단지 독서, 단지 논술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문제를 갖다가 보고 또는 개념에 대한 부분을 보고 이해하는 능력이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국어적인 부분에 대한 능력까지 더해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번 소식 올라온 대로 바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